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약 350명에서 400명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한 해로 따지면 12만 명 이상, 10명 중 4명은 재발하고 그중 절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모두 누군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아침 일입니다.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참 건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걸음걸이가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아이고, 요즘 왼쪽 다리가 좀 이상해요. 힘도 없고 자꾸 걸려 넘어질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뇌혈관 환자를 봐온 의사로서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날 큰 병원 신경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뇌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검사를 담당한 신경과 교수님도 이 정도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적 없으신가요? 다리에 힘이 없네. 자꾸 걸려 넘어지네. 발 감각이 이상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100명 중 90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이상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나이 탓인 줄 알았죠. 설마 이게 큰 병인 줄은. 그분들 대부분이 증상을 느낀 지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다리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단 이것뿐이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면 지금쯤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딱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5가지.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이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다리에 나타나는 5가지 위험 신호.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 발끝 걸림. 이런 증상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둘째,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확인법. 특별한 도구 없이 지금 당장 여러분 다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과 며칠 지켜봐도 되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는 시간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요. 혹시 주변에 요즘 다리가 이상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 중에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의 건강을 아니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다리에 신호가 나타날까요? 뇌는 머리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뇌는 머리에 있죠. 그런데 왜 다리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파트 기억하시죠? 옥상에 큰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물탱크에서 각 층으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5층, 4층, 3층, 2층, 1층.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물탱크가 뇌라면 1층이 우리 다리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혈관이 다리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탱크 물이 줄어들거나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층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1층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1층부터 물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죠. 5층은 아직 괜찮은데 1층은 이미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뇌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첫 번째 신호등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에서 뇌까지는 얼마나 가까운가요? 고작 30cm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발끝까지는 무려 150cm가 넘습니다. 5배나 더 멀죠. 긴 호스로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호스 끝에서 먼저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가장 먼 발끝, 다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다리는 더 불리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야 하거든요. 심장에서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든 것처럼 피도 위로 올라가려면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다리에서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데 왜 사람들이 놓칠까요? 첫째,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손가락을 베면 아프죠. 그래서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혀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90%까지 막혀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둘째, 증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는 다리에 힘이 없다가 점심때는 괜찮아지고 저녁에 또 이상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졌으니 괜찮은가 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셋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60 넘으면 다리 힘 없는 게 당연하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늙으면 다 그래.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걷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이 문제인 겁니다. 넷째, 주변에서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세요. 운동 부족인가 봐요. 파스 붙이고 찜질해 보세요. 심지어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일 수 있어요. 디스크 아닐까요? 혈액순환제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 의사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10년 동안 뇌경색 환자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분들 중 89%, 거의 10명 중 9명이 쓰러지기 전 한 달 이내에 다리 증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다리에 이상이 생긴 후 뇌경색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죠. 평균 18일이었습니다. 약 3주입니다. 다리 신호를 느낀 후 3주 안에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뇌졸중학회 자료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에 이상이 생긴 사람과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뇌경색 위험이 얼마나 차이 났을까요? 무려 8.7배였습니다. 거의 9배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는 머리에 있지만 신호는 다리에 먼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을 거슬러야 하고 가장 많은 신경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뇌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열쇠입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영상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를 따로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집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마치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는데 오른쪽 다리만 휘청거려요. 난간을 꼭 잡아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요. 테이블을 잡지 않으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이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 다리는 괜찮은데 왼쪽만 이상하거나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힘이 없습니다. 둘째, 서서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혹은 지금 걷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셋째,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상하고 내일도 이상하고 모레도 또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넷째,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누워 있어도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증상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 운동 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오른쪽 뇌는 왼쪽 다리를 조종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다리를 조종합니다. 교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마치 전선이 끊긴 것처럼 움직여라는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 85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한쪽 다리 힘이 빠진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이틀 안에 뇌경색이 온 경우가 70% 이상이었고 일주일 안에는 거의 90%에서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은 뇌경색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님 66세 전직 교사입니다. 저는 건강에 자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3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왼쪽 다리가 계단 오를 때 힘이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하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잠깐 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괜찮네 하고 또 넘겼죠. 3일째 되는 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119 불렀고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 중이었대요. 지금 왼쪽 팔다리를 못 쓰고 말도 오늘해요. 3일 전 그때 병원만 갔더라면 이게 제 평생 후회입니다. 현재 재활치료 6개월째입니다. 걷기 훈련 중이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든 비용만 약 4,500만 원입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3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1. 의자 일어서기.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세요. 팔 사용 없이 오해 일어서기.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드나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나요? 테스트 2. 제자리 걷기. 눈 감고 제자리에서 30걸음. 양쪽 다리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나요? 한쪽 다리만 낮게 올라가나요? 테스트 3. 한 발 서기. 눈 뜨고 한 발로 30초씩 서기. 왼발로 몇 초 서나요? 오른발은요? 양쪽 차이가 10초 이상 나나요?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내일 다시 테스트해 보세요. 이틀 연속 이상하면 일주일 안에 병원에 가세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편측하지 무력감. 뇌경색의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핵심은 한쪽만입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감각이 이상한 겁니다. 왜 감각이 더 위험할까요?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다리 감각이 이상합니다. 오른쪽 발바닥이 무뎌요. 마치 두꺼운 양말 신은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발 담그는데 한쪽은 잘 느껴지는데 한쪽은 둔해요. 바닥을 밟는데 촉감이 이상해요. 솜을 밟는 느낌이랄까. 찌릿찌릿 전기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쪽 다리에만요. 이 신호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쪽 발만 감각이 이상합니다. 오른쪽 발바닥은 잘 느껴지는데 왼쪽은 무덤덤하거나 둔합니다. 둘째, 특히 온도를 잘 못 느낍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한쪽은 뜨겁다는 느낌이 약합니다. 셋째, 만지는 촉감이 다릅니다. 같은 물건을 만져도 한쪽은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넷째, 발가락 위치를 잘 모릅니다. 눈을 감으면 발가락이 어느 방향인지 헷갈립니다. 뇌에는 감각을 해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두정엽과 시상이라는 곳이죠. 이 부위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를 뇌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치 휴대폰 신호가 약한 곳에서
전화 통화가 끊기는 것처럼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627명을 분석했습니다. 한쪽 발 감각이 이상한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60% 이상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3주 안에 뇌경색으로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감각 이상이 힘 빠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리니까 혈액순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병원 방문이 늦어집니다. 평균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보다 2일에서 3일 늦게 병원에 갑니다. 2일에서 3일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박미숙님 68세 주부입니다. 한 달 전부터였어요. 오른쪽 발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정형외과 갔더니 허리 봐야 한다고. MRI 찍었는데 디스크 아니다래요. 그럼 뭐냐고 물으니 혈액순환 안 되는 것 같다고. 혈액순환제 처방받아 먹었어요. 근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신경과 간이 말초신경염 같다고. 비타민 주사 맞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돼서 큰 병원 신경과 갔어요. MRI 찍고 나서야 알았죠. 왼쪽 뇌혈관이 70% 막혀 있었대요.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은 혈관 스텐트 시술 받고 항혈전제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요. 감각 이상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기 발견으로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완치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보험 적용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매일 3가지 감각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1. 온도 감각. 따뜻한 물과 찬물을 준비하세요. 양쪽 발을 번갈아 담가 보세요. 온도 차이를 똑같이 느끼나요? 테스트 2. 촉각. 볼펜 뚜껑이나 면봉을 준비하세요. 눈 감고 발바닥 여러 곳을 건드려 보세요. 가족이 해주면 더 정확합니다. 느낌이 양쪽 동일한가요? 테스트 3. 위치 감각. 눈을 감으세요. 가족이 발가락을 위나 아래로 움직입니다. 어느 방향인지 맞춰보세요. 양쪽 정확도가 같은가요?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한 가지라도 차이가 나면 일주일 관찰하세요. 차이가 점점 커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2가지 이상 차이 나면 3일 안에 신경과 가세요. 3가지 모두 차이 나면 당일 병원에 가세요. 감각 이상은 무시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좀 저리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신호.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3번째 신호. 발끝이 바닥에 끌립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려요. 탁탁탁 소리가 나요. 계단 오를 때 발끝이 자꾸 걸려요. 한 번은 넘어질 뻔했어요.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빨리 닳아요. 3개월 신은 신발인데 한쪽은 구멍 날 지경이에요. 가족들이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째, 한쪽 발끝이 바닥에 자꾸 끌립니다. 걸을 때 발이 올라가지 않아서 싹싹하고 끄는 소리가 납니다. 둘째, 발목을 들어 올리기 힘듭니다. 발끝을 위로 올리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갑니다. 셋째, 걸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한쪽은 탁탁 정상적인 소리인데 다른 쪽은 싹싹 끄는 소리가 납니다. 넷째, 계단에서 특히 불편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꾸 발끝이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중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챕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정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을 움직이려면 뇌에서 비골신경으로 신호를 보내야 해요. 뇌혈관이 막히면 이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깁니다. 그러면 발목을 들 수 없고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드롭풋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발이라는 뜻이죠. 대한뇌졸중학회에서 2023년에 연구했습니다. 발끝이 끌리는 증상이 생긴 환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2주 안에 절반 정도가 뇌경색이 왔고 한 달 안에는 3분의 2가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까지 보면 80% 이상이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왜 위험한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리로 알아채는 거라서요. 가족이 지적해도 괜찮다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증상을 느낀 후 병원까지 9일 이상 걸립니다. 5가지 신호 중 가장 늦게 병원에 가는 신호입니다. 김동수님 71세입니다. 부인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남편 걸음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는 조용히 걷는 분인데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 걸음걸이가 이상해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신발 보니까 오른쪽 앞코가 엄청 달아 있었어요. 왼쪽은 멀쩡한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정도로 병원 가? 하시면서 안 가시더라고요. 결국 2주 후에 쓰러지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바로 뛰뎌서 넘어지면서 119 오시더니 뇌경색 의심이래요. 그때서야 그 걸음걸이가 싶었죠. 제 말을 진작 들으셨으면 환자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말이 맞았어요. 별거 아니겠지 한 제 잘못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 힘도 좀 없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병원까지 했죠.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족이 이상하다 하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괜찮아도 가는 거예요. 경미한 뇌경색으로 조기 치료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완치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매일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테스트 1. 거울 앞 걷기. 전신 거울 앞에 서세요. 10걸음 천천히 걷기. 발끝 높이를 관찰하세요. 한쪽이 바닥에 더 가까운가요? 테스트 2. 발뒤꿈치 걷기. 발뒤꿈치만으로 걸어보세요. 10걸음. 한쪽 발끝이 바닥에 닿나요?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나요? 테스트 3. 신발 점검. 최근 3개월 신은 신발을 확인하세요. 밑창 마모도를 비교하세요. 한쪽 앞부분만 닳았나요? 사진 찍어 기록하세요.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1가지 해당되면 일주일 관찰하세요. 2가지 해당되면 일주일 안에 신경과 예약하세요. 3가지 해당되면 3일 안에 병원 가세요. 거기에 다리 힘까지 없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족하수는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신호입니다. 만약 가족이 걸음걸이 이상해라고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4번째 신호. 자꾸 넘어지고 휘청거립니다. 평지를 걷는데 갑자기 휘청거려요.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계단 내려갈 때 무서워요. 발을 헛디딜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균형을 잃어요. 술 안 마셨는데 취한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이나 넘어졌어요. 조심성이 없어진 건가? 이 신호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넘어집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또 한 번, 우연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둘째, 넘어지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바닥에 걸린 것도 없고 미끄러운 것도 아닌데 넘어집니다. 셋째, 아침에 특히 더 심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아침 산책 나갔다가 넘어집니다. 넷째, 한쪽 방향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으로만 휘청거리거나 왼쪽으로만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손해입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입니다. 둘째, 전정기관입니다. 귀 아래 있는 기관으로 공간 감각을 담당합니다. 셋째,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뇌혈류가 감소하면 특히 손해가 영향을 받습니다. 손해로 가는 혈관을 후순환계라고 하는데 이 부위 경색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3년에 연구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넘어지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뇌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30% 이상이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CDC에서 2024년에 발표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 중
3개월 안에 3분의 1이 뇌졸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낙상은 뇌졸중의 전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2022년 연구입니다. 아침 시간대 낙상이 특히 위험합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70% 가까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혈압이 불안정해서입니다. 이 시간대에 뇌혈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최영희님 74세 은퇴교사입니다. 1주차에는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2주차에는 마트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나 했습니다. 3주차에는 집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심해야겠네 했습니다. 4주차에는 침실에서 침대로 가다 주저앉았습니다. 왜 자꾸 이러지? 가족이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아니야, 조심하면 돼 하고 넘겼습니다. 5주차 아침에 일어나다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19를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손해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손해경색으로 중환자실에 2주 계셨습니다. 보행장애가 생겨서 휠체어를 쓰다가 보행기로 회복 중입니다. 어지럼증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6개월째 재활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든 비용만 약 3,800만 원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 병원 갔어야 했어요. 나이 들면 원래 넘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게 큰 실수였죠. 지금은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요. 보행기 없으면 무서워서 못 걸어요. 여러분은 제 같은 후회하지 마세요. 한 달에 2번 넘어지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3가지 균형 능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1. 일자 걷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걸어보세요. 일직선으로 10걸음. 흔들리나요? 벗어나나요? 테스트 2. 한 발 서기. 눈 뜨고 각 발로 30초씩 서보세요. 왼발로 몇 초? 오른발로 몇 초? 차이가 10초 이상 나나요? 테스트 3. 롬베르그 테스트. 발을 모으고 눈 감고 30초 서보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나요? 팔을 휘젓나요? 낙상 일지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친 곳. 예를 들어 12월 1일 화장실 휘청거림 무릎 이런 식으로요.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한 달에 1번 넘어지면 주의하세요. 한 달에 2번 넘어지면 병원 예약하세요. 한 달에 3번 이상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넘어져서 다쳤다면 응급실에서 뇌 검사 받으세요. 반복되는 낙상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조심성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신호가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48시간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신호 5.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5번째 신호.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즉시 119. 갑자기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는데 10분 후에는 괜찮아졌어요. 한쪽 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마취한 것처럼. 근데 20분 후 다시 느껴졌어요.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안 움직여요. 5분쯤 지나니 저절로 괜찮아졌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완전 막힙니다. 혈전이 잠깐 지나가거나 측부순환으로 잠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시한폭탄 작동 상태입니다. 시한폭탄 타이머. 이틀 안에 대규모 뇌경색이 올 확률 70% 이상. 일주일 안 85%. 한 달 안 90% 이상. 혈전이 뇌혈관을 떠다니다가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습니다. 혈액이 막혀 뇌세포 산소 부족, 다리에 신호 안감 힘 빠짐. 그런데 혈전이 다시 떠내려가거나 다른 혈관이 일시적으로 도와주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혈전은 계속 떠다닙니다. 다음번에는 더 큰 혈관을 막습니다.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2024년 연구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왔다 사라진 환자들을 추적했더니 3일 안에 70% 이상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이틀 안에 발생했습니다.
증상 회복은 위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증상 회복은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2023년 발표입니다. 이런 증상을 미니 스트로크, 작은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90일 안에 뇌졸중 발생 15%에서 20%, 치료 안 하면 50%. 서울 아산병원 2024년 추적 연구입니다. 즉시 치료받은 그룹 생존율 94%, 무시한 그룹 생존율 48%. 차이 2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민님 69세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장을 보다가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카트를 붙잡고 서 있었는데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주저앉을 뻔했는데 직원분이 와서 의자에 앉혔어요. 5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뭐였지? 싶었죠.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 그거 뇌경색 전조 증상이래요. 하면서 바로 응급실 데려갔어요. MRI 찍으니까 작은 혈전이 보이고 뇌혈관이 85% 막혀 있대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그날 밤 혈관 확장 시술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4시간만 늦었어도 큰 경세 왔을 겁니다. 아들분이 생명 구했습니다. 라고. 완치되셨습니다. 증상 발생 3시간 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비용은 보험 적용으로 약 1,500만 원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원하신 73세 남성분입니다. 일요일 저녁 소파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였대요. 10분쯤 지나니 괜찮아졌고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지만 괜찮아지셨으니 내일 아침에 병원 가요 했답니다. 그날 밤 10시쯤 주무시러 들어가셨대요. 다음날 아침 7시 깨우려고 갔는데 반응이 없으셨대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지만 이미 뇌관까지 광범위 경색.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차 불과 16시간. 선택의 차이 지금과 내일. 결과의 차이 생명. 절대 규칙. 증상이 사라졌어도 즉시 119. 119 신고 대사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몇 세 남성 또는 여성입니다. 몇 시 몇 분에 다리 힘이 완전히 빠졌다가 몇 분 후 회복됐습니다. 일과성 허혈발작 의심됩니다. 뇌졸중 센터로 이송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응급 상황입니다. 꼭 전달할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증상 시작 정확한 시각.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증상 지속 시간. 셋째, 어떤 증상이었는지. 넷째, 지금 상태. 다섯째,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등.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졌으니 내일 가자. 절대 안 됩니다. 좀 쉬다가 가자. 안 됩니다. 개인 차량으로 가자. 안 됩니다. 동네 병원 가자.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혈전 용해제 투여 가능 시간입니다. 늦으면 약도 못 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치명적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 힘 빠짐. 둘째, 비대칭 감각 이상. 셋째, 발끝 끌림. 넷째, 반복적 낙상. 다섯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분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프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수님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 왼쪽 다리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더래요. 어제 가음했나?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계단을 오르시는데 이번엔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잡이를 꽉 잡고 겨우 올라가셨대요. 부인께서 걱정하셨죠. 여보 병원 가봐요. 그런데 김영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일 봐서 계속되면 가지 뭐. 회사 일도 바쁜데. 여러분 이 말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수요일 아침 8시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려는데 왼쪽 다리가 휙 꺾이면서 주저앉으셨어요. 이번엔 진짜 심각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부인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고 내가 부른다. 8시 10분 119 전화. 8시 30분 응급실 도착. 9시 MRI 촬영 들어갑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관이 85% 막혀 있었습니다. 85%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아침에 하루만 더 지켜보자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즉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갑니다. 오전 10시 혈관 스텐트 시술 시작. 오후 2시 수술 완료. 그리고 김영수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3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출퇴근도 하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신대요. 비용료. 보험 적용받으셔서 약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김영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영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솔직히 저는 부인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119를 불러? 하고 속으로 짜증도 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6시간만 늦었어도 반신마비였을 겁니다. 여러분, 단 6시간입니다. 그 6시간에 김영수님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박모모님 69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익명으로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일주일 전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좀 이상하셨대요. 쿠션 쉬는 것 같네 하고 넘기셨습니다. 사흘 전 오른쪽 다리 힘이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파스 붙이고 찜질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들 정말 흔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박오호 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파스 붙이고 핫팩 대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밤 8시. 화장실 가시려다가 주저앉으셨어요. 오른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분 후에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오, 괜찮아졌네.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은 거지 뭐. 내일 낮에 동네 병원이나 가볼까. 그날 밤 일찍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가족분이 깨우려는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19 신고한 시각에 7시 5분. 응급실 도착한 시각에 7시 30분. 이미 늦었습니다. 광범위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혈전용해제도 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결과. 왼쪽 반신 완전 마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언어 장애. 3개월 입원 후 요양병원으로. 지금까지 휠체어 생활. 비용은요.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박오호님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말을 잊지 못하시더군요. 선생님, 그날 밤 8시에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요. 그때 바로 119를 불렀어야 했어요. 금방 괜찮아지셨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판단 하나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딸분의 눈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이 꼭 기억하십시오. 김영수님과 박오호님, 이 두 분의 시간 차이가 얼마였을까요? 불과 18시간입니다. 18시간이 한 분은 완치로, 한 분은 평생 휠체어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분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첫 번째, 신호를 느낀 시점부터 다릅니다. 김영수님은 증상 시작 3일 만에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박오호님은 무려 7일 동안이나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7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몸이 보낸 경고를 무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처음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영수님은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보, 병원 가봐요. 처음엔 본인이 거부하셨지만 부인이 계속 설득하셨어요.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박오호님네 가족은요. 아버지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파스 붙이고 찜질해 보세요. 여러분, 파스와 찜질로 뇌경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번째, 쓰러진 후에 대응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김영수님이 아침에 쓰러지셨을 때 부인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셨는지 아십니까? 단 10분 만에 119를 불렀습니다. 10분입니다. 그런데 박오호님은요. 밤 8시에 주저앉으셨다가 10분 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셨죠?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내일 낮에 병원 가면 되겠지. 이 한마디가, 이 한 번의 판단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네 번째, 병원 도착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영수님 증상 발생 후 30분 만에 응급실 도착. 박오호님 증상 발생 후 무려 12시간이 지나서 병원 도착. 30분 대 12시간. 30분 대 720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골든타임 4.5시간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입원 기간 딱 3일. 지금 정상 생활 중입니다. 출퇴근하시고 등산도 다니십니다. 박오호님은 왼쪽 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됐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3개월 입원 후 지금까지 요양병원입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보험 적용받아서 총 300만 원. 박오호님은 지금까지 5천만 원 넘게 나갔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원 대 5천만 원 이상.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분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평생 요양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차이를 만든 게 뭡니까? 괜찮아졌다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하루만 더 지켜보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119는 너무 과한 거 아닐까를 걱정했는가, 안 했는가? 딱 이 네 가지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김영수님의 부인. 그분이 감인 반응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박오호님과 가족들. 그분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몰랐던 겁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바로 병원에 갔겠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요. 다리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입니다. 증상이 잠깐 사라졌어도 바로 병원입니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감인 반응 아닐까? 천만의 말씀, 바로 병원입니다. 48시간. 단 이틀이 생사를 가릅니다. 300만 원과 5천만 원을 가릅니다. 3일 입원과 평생 요양병원을 가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안전한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5가지 신호.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하는 분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5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30초면 됩니다. 단 30초로 여러분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시고 위험도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 단 30초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 준비하시고 같이 체크해 보시죠. 없으시면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세어 보셔도 됩니다. 총 20개 항목입니다. 크게 3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그룹은 다리 증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당되는 항목마다 5점씩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첫 번째. 최근 한 달 안에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5점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한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합니까? 양쪽 다 이상한 게 아니라 한쪽만요. 해당되면 5점. 세 번째. 걸을 때 발끝이 끌립니까? 탁탁 소리 나거나 계단에 발끝이 자꾸 걸리나요? 그럼 5점. 네 번째. 한 달에 이번 이상 넘어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휘청거리거나 헛디딤. 그럼 5점.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리 증상이 잠깐 있다가 저절로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괜찮아졌네. 했던 경험 있으시면 무조건 5점입니다. 여기까지가 O그룹입니다. 여러분 몇 점 나오셨나요? O그룹에서 10점 이상 나오신 분, 이따 꼭 병원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제 B그룹 위험 요인입니다. 각 3점씩입니다. 60세 이상이십니까? 그럼 3점. 고혈압 진단 받으셨나요? 3점. 당뇨병 있으십니까? 3점. 담배 피우십니까? 3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다고 들으셨나요? 3점. 심장에 문제 있으십니까?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거요. 3점.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요. 3점. 여기까지 B그룹입니다. 60세 이상이고 고혈압 있으신 분. 벌써 6점이네요. 마지막 C그룹 생활습관입니다. 각 2점씩입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시면 2점. 짜게 드시는 편입니까?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2점. 비만이십니까? 배가 많이 나오셨나요? 2점. 술을 자주 드십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이면 2점. 스트레스 많으십니까? 걱정거리가 많으시면 2점.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하루 6시간도 안 주무시면 2점. 자, 다 체크하셨나요? 이제 총점을 계산해 봅시다. O그룹 점수 더하고 B그룹 점수 더하고 C그룹 점수 더하면 여러분의 총점이 나옵니다. 0점에서 10점 사이면 낮은 위험입니다. 안심하세요.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은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11점에서 20점 사이면 중간 위험입니다. 3개월 안에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시작하셔야 합니다. 21점에서 30점 사이면 높은 위험입니다. 한 달 안에 신경과 방문하셔야 해요. MRI 같은 정밀 검사 권장드립니다. 31점 이상이시거나 O그룹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시면 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하십시오. 특히 O그룹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응급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아신 게 다행입니다. 지금 조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관찰일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다리가 어땠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루는 우연일 수 있어요. 이틀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흘, 나흘 계속되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매일 저녁 10시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요. 첫 번째, 오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었나요? 있었으면 체크, 없었으면 넘어가세요. 두 번째, 감각이 이상했나요? 한쪽 발이 무뎌지거나 저린 적 있었나요? 있으면 체크. 세 번째, 발끝이 끌렸나요? 걷다가 탁 소리 났거나 계단에 걸렸나요? 체크. 네 번째, 넘어지거나 휘청거린 적 있나요? 문턱에 걸렸거나 균형을 잃었나요? 체크.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상이 잠깐 있다가 저절로 나아진 적 있나요? 괜찮아졌네 했던 적 있으면 무조건 체크.
특이사항 있으면 간단히 적어두세요. 오늘 아침 계단 오를 때 왼쪽 다리 이상했음 이런 식으로요. 자, 7일 동안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7일 중에 3일 이상 체크가 되었다. 병원 가세요. 두 번째, 같은 항목에 2일 연속 체크가 되었다. 병원 가세요. 세 번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에 단 한 번이라도 체크가 되었다. 영상 멈추시고 지금 당장 응급실 가세요. 일지요. 병원 갈 때 꼭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증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셔도 되고요. 종이에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딱 3분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자기 다리가 이상한 걸 본인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알아요. 엄마 걸음이 이상한데, 아빠 요즘 자꾸 넘어지시네. 그래서 가족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관찰해 보세요. 첫 번째, 걸음걸이가 달라졌나요? 발소리 들어보세요. 탁탁 소리 나나요? 보폭이 달라졌나요? 한쪽 다리를 끄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졌나요? 이상하면 체크입니다. 두 번째,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신발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한쪽 앞부분만 유독 많이 달았나요?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요. 그럼 체크입니다. 세 번째,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시나요? 문턱에 자꾸 걸리시나요? 계단 내려갈 때 위태로우신가요? 가구에 자꾸 부딪히시나요? 체크하세요. 네 번째, 한쪽 다리를 끌거나 절뚝이시나요? 이거요, 본인은 정말 모릅니다. 옆에서 봐야 알아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쪽 팔걸이에만 의지하시나요? 테이블을 꼭 잡고 일어나시나요? 예전보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 보이나요? 체크입니다. 여섯 번째, 다리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시나요? 이거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운동 좀 하세요라고 하지도 마세요. 병원 가보자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일곱 번째, 밤에 다리 불편함을 호소하시나요? 지났다와 힘이 없다는 다릅니다. 지나는 건 근육 경련이에요. 힘이 없다는 건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세요. 병원 가보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엄마, 요즘 다리 좀 어떠세요? 아버지, 혹시 걸을 때 불편하진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걸음이 예전과 좀 달라 보여서요.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관심 있는 톤으로요. 왜 이렇게 절뚝거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같이 병원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족의 관찰이 생명을 구합니다. 김영수님 기억하시죠? 부인이 강제로 119를 불러서 살아나셨어요. 박오호님은요, 가족들이 나이 탓으로 넘겨서 지금 휠체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및 여러분의 관찰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체크리스트 다 해보셨나요?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아신 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조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분 생존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분. 단 3분으로요. 그리고 제가 2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배우셨죠? 5가지 신호도 배우고 골든타임도 배우고 체크리스트도 해보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딱 3분입니다. 단 3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3분 있으시죠? 그 3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분 루틴 따라오세요. 침대에 앉아 계세요. 양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다리에 힘을 줘 보세요. 왼쪽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오른쪽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한쪽에 힘이 좀 빠지네. 한쪽이 무거운 느낌이 드네. 이상하면 메모하세요. 발바닥 만져보세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쓰다듬어 보세요. 왼쪽 발바닥 쓱, 오른쪽 발바닥 쓱. 한쪽이 감각이 둔한데, 한쪽이 무뎌진 것 같은데. 이상하면 메모. 제자리 걷기 10걸음. 침대에서 일어나셔서요. 제자리에서 10걸음 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다리를 끄는 것 같은데. 발끝이 바닥에 끌리네. 이상하면 메모하세요. 한 발로 10초씩 서기. 벽이나 문틀 옆에 서세요. 넘어지면 잡으셔야 하니까요. 왼쪽 발로 10초 서보세요. 하나, 둘, 셋, 열. 오른쪽 발로 10초 서보세요. 하나, 둘, 셋, 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흔들리네. 한쪽은 10초도 못 서겠는데. 차이가 크면 메모. 눈 감고 두 발로 30초 서기. 두 발을 모으고 서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30초 동안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0.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네. 중심을 못 잡겠는데. 이상하면 메모. 발뒤꿈치로 5걸음 걷기. 발끝을 들고 발뒤꿈치만으로 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끝이 바닥에 닿네. 한쪽 발끝을 못 들겠는데. 이상하면 메모하세요. 스마트폰에 기록하세요. 메모장 여세요. 오늘 날짜 적고요. 이상한 점 있었으면 간단히 적으세요. 왼쪽 다리 힘 좀 빠짐. 오른쪽 발바닥 감각 둔함. 이렇게요. 어제와 비교하세요. 어제 메모 보세요. 어제도 같은 증상이었나요? 오늘 새로운 증상인가요? 행동을 결정하세요. 이상 없으면 좋습니다. 내일 또 체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메모 유지하고 내일 다시 확인하세요. 2일 연속 같은 증상이면 병원 예약하세요. 갑자기 심각한 이상이 생기면 영상 멈추시고 지금 당장 119. 자,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딱 3분.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만들기 팁 드릴게요. 첫 번째, 알람 설정하세요. 아침 7시 다리 체크 시간. 이렇게요. 두 번째, 화장실 가기 전 루틴으로 만드세요. 일어나서 3분 체크 화장실 세수. 이렇게요. 세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확인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누구에게 공유해야 할까요? 1순위. 60세 이상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당장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보내드리세요. 2순위.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가족. 형제자매 중에 있으시죠? 배우자분이 고혈압 약 드시죠? 꼭 공유하세요. 3순위. 최근 다리가 이상하다고 한 사람. 친구분, 이웃분, 동료분. 요즘 다리가 좀 이상해 하신 분 있으시면 주저 말고 이 영상 보내주세요. 어떻게 공유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보내세요. 그냥 링크만 보내지 마시고요. 짧은 메시지도 같이 보내세요. 어머니 건강 프로그램 봤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님 요즘 다리 어떠세요? 이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도움 될 거예요.
가능하면 같이 보세요. 혼자 보시면 대충 넘기실 수 있어요. 같이 앉아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체크리스트를 같이 작성하세요. 어머니,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점수 나오면 같이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같이 병원 가세요. 약속하세요. 이 5가지 신호 꼭 기억하자. 서로 걸음걸이 관찰해주자. 이상하면 바로 말하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부모님,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모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이렇게 강요하는 톤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협박하는 톤도 안 됩니다. 저도 봤는데 유익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함께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2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살아나셨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후에입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다리를 통해서요. 오늘 배운 5가지 신호. 절대 잊지 마십시오. 1. 한쪽 다리 힘 빠짐. 2. 비대칭 감각 이상. 3. 발끝 끌림. 4. 반복적 낙상. 5.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의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괜찮아졌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봐서 결정하자 하지 마십시오. 48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300만 원과 5천만 원을 가릅니다. 3일 입원과 평생 요양병원을 가릅니다. 완치와 반신마비를 가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그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구독 버튼 빨간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가진단 점수 몇 점 나왔어요?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바로 병원 가야 할까요? 댓글 천천히 읽어보고 마음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뇌경색 vs 뇌출혈 구별법. 증상은 비슷한데요. 대처법은 정반대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이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 나오자마자 알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3분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단 3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3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킬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